자 봅시다. 자, 요 성리학이 유행한 시기가 중국 무슨 시기인지 기억나니 혹시? 춘추 전국시대가 공맹순, 이건 선진유학이라 그랬지. 근데 송나라 시기에, 남송 시기에 성리학 유행했다 그랬다. 명나라 시기에 나중에 양명학이 유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읒 쉽죠? 시읒 성리학 시읒, 송나라 시읒. 여기는 명이 통째로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양명학이라고. 그래서 요 앞에가 당나라 시기까지는 수당 시기 끝나고 나서 5대 십국하고 나서 송나라가 나와. 근데 그 수당 시기쯤 되면 있잖아. 혼란기를 거치면 유학은 되게 보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혼란기에는 유학이 그렇게 성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뭐 법가 막 이런 게 막 성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유학이 안정기가 아니라 좀 혼란기를 쇠퇴하게 되냐면 결정적으로 뭐가 좀 다른 종교 혹은 사상에 비해 딸리냐면 얘네는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애초에 춘추전국시대 실천학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세계관 논쟁 이런 거 붙으면은 약간 철학적 사상적으로 세계관이 딸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 같은 경우는 세계를 뭔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거든. 연기라고 나중에 불교 때 배울 거예요. 혹은 도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 세상은 다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도교에서는. 근데 유교에서는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라고 공자님한테 묻잖아. 그러면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죽고 나서 지금 산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공자가 얘기했어. 근데 사람이 그 현실 세계도 중요하긴 한데 그 설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단 말이야.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근데 불교나 도교나 민간 신앙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유교는 애초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학문이야.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계속 뒤편으로 밀려나요. 그러다가 한나라 시기 이후에서부터 훈고하게 됐죠. 경전 해석하는 거. 지금 그 송나라가 땅으로 나눠가지고 남송 시기에 중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래쪽에서 오랑캐 땅에서 막 머물고 있네. 고통스러운 시기랬잖아. 그래서 훈고학이 옛날 거를 해석하는 학문이 옛날 유교 경전에 그 해석하는 것 중에 제일 히트친 학문이 성리학이야.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상을 처음으로 이제 유학에서 세계관을 설명하는 어떤 개념을 가져와요. 그거를 이기론이라고 해요. 세상은 모두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는 이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거고 원리적인 거고 기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야 라고 나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상은 높고 드높은데 중화민족인데 지금 오랑캐 땅에 쫓겨내려가 있지. 현실은 우리가 기는 지금 패배하고 있는 중이지만 진짜 이상은 이념은 정신은 누가 물려받았다고? 우리 공부하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족이 가지고 있다고. 얘네는 기는 차지했어. 기는 현실을 지배하고 이제 중원 땅에 오랑캐들이 몰아내고 중원 땅을 오랑캐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 몰아내고 좀 중원 땅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냥 기일 뿐이야. 기일 뿐이야. 진짜 이는 어디 있어? 남쪽으로 쫓겨났지만 오랑캐 땅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히트를 쳐가지고 송나라 시기에 쭉 이제 명나라 시기까지 계속 유행을 한 거야.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개념을 빡빡하게 보냐면은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일단 기초 설명이거든요. 15페이지 펴니다. 요 이기론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잡고 넘어가야 돼요. 15페이지 빈칸지의 15페이지면 빈칸지. 수업은 주로 빈칸지 위주로 해요. 문제 풀 때 이제 올리드 가지고 보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게 동양 철학이 좀 복잡한 개념이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정확한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거 아니고 이런 뉘앙스를 띈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와 기에 대해서. 자, 이는 원리 이치를 뜻하는 거고 기는 재료 형상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의자가 있어. 의자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유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로 정의를 했습니까? 유교에서는 공자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은 도덕심이다. 도덕심. 인의예지가 인간의 본질적 기능이 됐잖아. 왜냐면은 동물들은 그 도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인간만이 오로지 가지고 있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무엇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이는 뭐냐면 인간만의 이는 뭐냐면 인의예지야.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이는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괜찮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 그럼 의자의 이는 뭐예요? 뭐가 의자를 의자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무언가야?
앉아서 뭔가 그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앉는 도구지. 이해가? 근데 의자는 뭘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는 나무 의자지. 나무랑 철로 이루어지잖아. 플라스틱 의자 돼, 안 돼? 돼. 나무 밑둥이 길 가다가 산을 가는데 나무가 잘려가지고 좀 편편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의자야 아니야. 의자가 될 수 있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다는 의자의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이치가 있어 세상에는. 그것이 각각의 개별 사물들에 다 나눠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의자의 이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이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이가 있고 선생은 선생의 이가 있는 거예요. 선생의 이는 잘 가르치고 이해 속도 잘 가게 하고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선생의 이예요. 너네는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게 학생의 이입니다. 괜찮죠? 근데 학생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는 순선무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로는 되게 바람직하고 악으로 흐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이 형상은 기질은 현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니? 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의자가 될 수도 있잖아. 나무 밑동도 의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인간이 가지각색으로 다 인간이라는 도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사람도 나오고 공부를 착한 사람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나오고 공부를 대충 하는 학생도 나오는 거는 인간의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너네한테는 모두 학생이라는 기가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기, 현실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숙제를 해오는 학생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도덕심은 본성은 다 똑같지만 선과 악으로 인간이 흐를 수 있는 것은 기질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 기. 괜찮지? 자, 그래서 1번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무형무위라고 적어줘요. 무형무위. 자, 이는 근본이고 이치고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무형.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뭔가 나타나거나 혹은 행위를 드러나거나 형체를 띈 게 아닙니다. 무형무위라고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요리로 치면은 레시피예요. 레시피. 볶음밥의 레시피는 볶음밥을 볶음밥이가 만들어주는 근본 원리잖아. 근데 그게 볶음밥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 레시피 같은 개념이야. 무형무위. 근데 유형유위로 그게 기질을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돼서 드러나면 볶음밥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가지고 나중에 이황, 이, 기대승 이런 애들이 이의 기능은 어떻고 야는 무형무위고 유형유위고 이거는 기의 역할인데 왜 미가 이런 걸 한다 그러니라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대충 두루뭉실하게 뒤로 갈수록 있잖아 내용이 정밀하고 되게 그 세밀해지고 논리가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맹자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해. 그거를 주자가 그 주희 성리학 만든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구분을 하는 거고 주희가 얘기한 거를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이황, 이가 얘가 했던 말은 이게 옳다 막 논쟁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나오는 개념들이 다 베이스가 돼가지고 4단 7정 논쟁 나중에 나올 거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지금은 쉬워 보이죠 이거. 이 개념들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라. 그리고 이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되게 순선무악한 개념입니다. 인간의 이는 도덕심이지 사덕, 사단 자체는 사덕도 맹자는 타고난다 그랬어. 주의도 당연히 타고난다 그랬습니다. 사덕을 형성하는 건 누구였냐 나중에. 순자가 형성하지 맹자는 사단, 사덕을 다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단과 사덕은 타고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선무악한 개념이에요. 근데 옆에 보면은 가선가악이라고 돼 있지. 요 사단 혹은 사덕들이 전부 다 도심이라고 도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질에 영향을 받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선으로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선가악하다고 해요.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하다. 자, 이번에 가선가악이라고 적습니다. 가선가악. 그래서 인심, 도심론 이렇게 불러요. 서로 논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불변하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건 진리잖아. 그래서 해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동쪽에서 뜨지. 그래서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야. 근데 그게 현실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은 어때? 항상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어떤 날은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게 기라고요. 기. 그래서
가변적이고 특수적이 나오죠. 3번에 가변적인 개념이고 특수한 개념입니다. 이걸 나중에 이가 이통기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거예요. 가변, 특수. 그리고 이라는 개념은 이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모두에 두루두루 통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도나 혹은 전기 같은 개념으로 봐. 근데 기는 이 설계도나 전기가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거든요. 전기는 막 이렇게 전부 다 통하고 있지. 근데 그 전기가 스마트폰에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전구에 들어가서 빛을 낼 수도 있고, 에어컨이 돼가지고 저 히터를 틀 수도 있고, 여러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나는 거라고. 전기는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맞죠? 그리고 설계도는 어떤 이상적인 개념 그 자체잖아.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집들이지. 그래서 이상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드높으니 설계도는 항상 그 논문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힘차고 제일 빡센 게 뭐냐면 개요 작성이거든요. 개요 작성만 하면 거의 막 학계를 뒤덮을 그런 발견들이 많아. 개요만 딱 보잖아. 논문을 실제로 쓰면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죠. 대학교 논문 나중에 써보면 알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그 학업 계획서 이런 거 하면 엄청 거창해요. 아, 학계를 뒤집을 만한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설계도 이런 거 이상적인 그런 게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 기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이고 가전제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양 철학을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걸 서양 철학에서 약간 비스무리한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조금 후려쳐서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어떤 다른 철학자의 개념이 나와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읽으면 뭐예요? 아이디어잖아. 그리스어로 읽으면 이데아예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세계입니다. 현실 이게 정삼각형의 이데아는 뭐냐면 정삼각형은 세 변이 똑같고 세 각이 각각 60도고 세 각의 합이 같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삼각형이야. 이거 정삼각형입니까? 아니지. 이게 직선이 아니잖아. 대충 그렸으니까. 이것도 60도가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정삼각 비스무리하고 닮았다고 보는 거는 정삼각형으로 부를 수 있는 거는 그냥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같아 보여가지고 이게 정삼각형을 부르는 거지. 정삼각형 여러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은 다 기고 이거 정삼각형 이데아를 현실 세계에 드러내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데아와 그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그림자로 설명하는 게 나중에 플라톤 철학하면서 볼 거예요. 서양 철학.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두 달이니까 나갈 수 있겠다. 저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요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론에 대해서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요, 성리학을. 주희는 이 길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하늘의 달은 그 유일무이한 본체잖아요. 실제로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어떤 이치 근본 개념이고, 그 하늘의 달이 호수나 접시나 바다나 강물에 비쳐가지고 강물 위에도 달이 있고 호수 위에도 달이 있고 그릇 위에도 달이 있는 거지. 그 그릇에 비친 달의 모양이 기야,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주희가 이와 기를 묘사할 때. 그리고 이황은 이걸 뭐라고 묘사했냐면, 자 4번에 사람이라고 써요. 사람하고 말의 관계라고 했는데, 자, 기가 현실에 드러나도록 이끄는 어떤 개념이 이라.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어떤 사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 드러날 때 이가 위에 올라타가지고 사람입니다. 대충 사람이고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말이 가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거를 의자로 만드는 거는 앉을 수 있도록 형태가 이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무릎 꿇고 요소하면 이게 책상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이런 모양으로 이끈 게 앉아서 공부를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어떤 특성이라는 의자의 이가 얘를 의자의 모양으로 이끈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 가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말이라고. 기. 괜찮죠? 그리고 이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념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이가 능동성이 있냐 없냐, 혹은 기가 이를 포괄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싸울 건데, 이 위에 있는 개념들을 해석하는 거의 차이야. 자, 이황은 이는 뭐라 그랬냐면, 이는 이가 물과 같은 걸 했어요. 물. 기는 뭐라 그랬냐면
5번에 그릇 속의 물이라고 써요. 그릇 속의 물. 그릇 속의 물. 자, 넓적한 접시에 물이 담겨요. 그럼 그 물이 어떤 모양으로 담겨? 넓적한 접시 모양으로 담기겠지. 컵에다 이렇게 담겨요. 컵에다 담기면 물이 어떤 모양으로 담겨? 뾰족한 모양으로 담기겠지. 그렇지? 물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기에 따라 기의 형체가 드러나는 거에 따라 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좀 더 이황은 이렇게 묘사했고 이는 이렇게 묘사했다. 이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건 누군 것 같아? 이황이야, 이야. 이황이 조금 더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이끈 다음에 사람 자체는 무언가를 하지 않지만 기가 움직이도록 주도하는 존재, 그 원인이 되는 존재가 이예요. 이황이 보기엔 이황이 조금 더 주자의 역할에 가까워. 찐성리학. 기는 조금 더 현실 같아 보이지. 이가 조금 더 현실 개혁론자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막 이황이 썰을 풀어. 왜냐하면 원래 성리학이라는 거는 이와 기 중에서 왜 성리학이야? 성리학. 성은 인간의 본성은 뭐다? 성, 즉, 리라고 부르는 게 성리학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이를 강조하는 게 원래 성리학자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야씨 기는 그냥 이에 종속된 거고 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현실은 좀 비천한 그런 개념이야 라고 설명하고 하는 게 원래 근본 성리학자 입장이고 그게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이가 한 4, 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번 만났어. 늙은 이황과 젊은 이가 만나가지고 인생에 2번 만났거든. 서로 대담하고 서로 감탄하고 막 이황이 되게 이를 안타까워하고 작별하면서 되게 찐 사랑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 표정으로 막 대응하고 그런 글들이 있거든. 편지도 많이 주고 받았어요. 둘이 나이 차가 있지만 서로 존경하는 그런 사이였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막 묘사하는 식이면은 마치 이가 서로 무형무의하고 얘 자체로는 드러남이 없는데 마치 얘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길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이야. 그냥 얘는 보편적인 거고 얘는 특수한 것 차이야. 그리고 이는 그냥 기가 뭔가 만들어지는 모습대로 오히려 종속돼서 바뀌는 그런 개념인 거지 라고 설명하는 게 이야. 근데 주자가 이렇게까지 빡세게 이와 기의 개념을 설명을 안 했어.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무형무의하고 가성가학하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거를 어느 현실과 이상 중에 어느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가지고 주자의 학설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로 둘이서 뒤에서 막 싸울 거라고. 이해가지? 그래서 좀 웃긴 게 그 유학의 적통 논쟁이거든요. 적통 논쟁인데 제일 처음 나온 게 공자죠. 공자의 학설을 맹자랑 순자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 공자는 자기가 본성론이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얘기 안 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자, 맹자랑 순자가 막 서로 얘는 성선설로 인간의 본성을 해석하고 얘는 성악설을 해석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더 대중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게 어떤 사상이에요? 얘는 나중에 덕치로 이 제자가 한비자거든요. 순자의 예치 사상은 법가 사상으로 이어져요. 근데 법가 사상 오래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더 대중적으로 오래 살아나는 거는 맹자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맹자 학설을 가지고 나중에 주자랑 이게 성리학이지. 왕양명 얘가 양명학입니다. 왕양명이 맹자 얘기는 이게 맞아 아니야라고 서로 논쟁하는 게 이 그 성리학과 양명학 간의 다툼인 거지. 근데 조선 시대에 더 넘어와가지고 더 대중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거는 주자 성리학이거든요. 우리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잖아. 성리학을 500년을 더 들고 있어요. 여기 양명학 바뀔 때도 계속 우리는 성리학이야. 그래서 주자 학설을 조금 더 이를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황이고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유. 그러니까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현실을 강조하는 게 이유. 이런 식으로.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다 논쟁하는 거 있잖아. 논쟁하는 게 공자 말이 맞다 틀리다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는 그냥 이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한 거고 그거를 가지고 야 너는 공자를 잘못 해석했어. 내가 해석한 공자가 진짜 공자의 뜻이야 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도 주자가 나는 내 목표는 내 학문의 목표는 1500년 전에 죽은 맹자를 이 세상에 되살리는 게 자기의 목표로 했어. 성리학이. 주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맹자를 더 잘 해석한 거야? 아니야, 내가 맹자를 더 잘 해석한 거야. 얘네 둘이 싸우는 것도 주자를 내가 더 잘 해석했니, 내가 잘 해석했니, 요 차이야. 괜찮니? 그래서 다 같은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하는데 용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 항상 맹자부터 출발해요. 공자, 맹자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같은 얘기인데 얘는 그걸 이런 용어로 표현했고 이런 관점에서 표현했고. 그래서 앞에 공부를 잘해놔야 뒤에 내용을 쉽게 이해합니다. 적통 문제.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가 서인의 종주거든요. 서인 계열이 계속 집권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 학설이 조금 더 널리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사실은 원래 주자하고는 이황이 더 가까워. 그래서 좀 웃기죠. 자기 얘 말이 맞다 틀리다 가지고 논쟁한 게 아니고 내가 얘를 더 잘 해석했어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흘렀습니다.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이기론 배경이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성리학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심성 논쟁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안 어렵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죠. 공자를 맹자하는 게 원래 뜬구름 잡는 얘기라 가지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 검은 방 안에서 그냥 깜깜한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보죠. 자, 13페이지로 갑니다. 13페이지. 자, 이기론의 기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기불상 이기불상리네. 1번은 이기불상리라고 적고요. 1번 이기불상리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이기불상잡이라고 씁니다. 요 삼자는 서로 삼자고요. 여기 이자는 이탈하다 할 때 이자예요. 떨어지다는 뜻이야. 떨어지는 이자입니다. 여기는 섞이다 할 때, 잡종할 때 그 잡자예요. 섞일 잡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아. 이와 기는 항상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자라는 게 앉는다는 이 개념하고 실제로 드러나는 철이랑 요 나무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의자가 되려면은 앉을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 의자의 이잖아.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의자라는 형체를 갖추고 만들어져야 되죠. 이게 의자의 기잖아요. 근데 둘 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의자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랑 이는 항상 붙어서 현실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이와 이는 되게 개념적인 거고 기는 되게 현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앉는다는 개념하고 나무랑 철이 어떻게 같이 붙어서 나타나요? 개념은 완전히 딴 거지. 앉을 수 있는 게 이잖아. 의자와 그러니까 철과 나무가 기잖아. 걔네 둘이는 섞이지 않는다고. 개념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라고. 그래서 동시에 가져요. 이런 특성을. 둘이는 항상 붙어서 드러나는데 근데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고. 이와 기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성리학의 이기론에서의. 그래서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자, 요것도 미리 합니다. 자, 성리학이잖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전부 이가 기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장은 야, 이가 우월한 건 알겠어. 도덕적이고 순선한 개념인 거 알겠어. 근데 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 현실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라는 입장입니다. 둘 다 중시하자는 거야. 이 입장은. 괜찮죠? 그러면은 둘 중에 이와 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이 입장에 가까울까? 붙어 있는 게 이 입장에 가까울까? 얘는 기본적으로 순선 무학한 거고 얘는 비천한 거예요. 가상은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단절성을 강조하거든요. 이 황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둘이는 섞이면 안 돼. 순선 무학한 이와 얘는 우월한 거기 때문에 완전 떨어져서 별개로 있어라고 주장하는 게 이황 입장이고 나중에 둘이 이기불상리 떨어질 수 없고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 항상 결합돼 있어. 기도 이만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게 이 입장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선지로 나온다. 상대적으로 이기불상잡을 중시한다. 이기불상리를 중시한다. 이기불상잡은 섞이지 않는다니까 이황 입장에 가까울 거고 이의 순선함을 강조하는 입장이야. 이기불상리를 강조하는 거 항상 붙어서 같이 있는다. 이거는 이 입장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성리학 양명학 다음에 이황이거든. 거기가 제일 어려운데 미리 땡겨서 설명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다들. 네.
재밌지 않니?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거든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거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적성의 문제야 적성. 이거를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씩 많진 않은데. 나는 좀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재밌어 하는 애들이 좀 사탐 과목에 좀 유리해요. 적성의 문제예요. 적성의 문제.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3번에 2,1분수라고 씁니다. 2,1분수. 2는 이게 이것도 알아둬라. 이거 한자 정도는 외웁니다. 이게 272자입니다. 2. 요 마을 이자죠. 272자고 이게 기운 기자인데 이렇게 이게 기자입니다. 기자. 그래서 2와 기의 한자 정도는 알고 있어요. 2는 하나인데 2, 1이지. 2는 하나인데 나누어 들어가 있다. 세상 만물에 다 나누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 저 하늘의 달이 있잖아. 그 하늘의 달이 호수의 달, 뭐 그릇의 달, 뭐 강물 위의 달로 다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거잖아. 전기가 다 통하는 전기인데 그 전기가 핸드폰에 들어가고 전구에 들어가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2는 두루두루 통한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동기 4번입니다. 2는 같고 기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2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거를 나중에 2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통기국이라고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이거는 이통기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2는 통하는 거고 약간 물과 그릇의 비율을 2가 했었다. 물과 그릇의 비율을. 물은 어디에나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물을 제한하고 국한하는 건 뭐야? 그릇이잖아. 그래서 2는 두루두루 통한다. 기는 국한된다. 기라는 현실에 국한된다. 그걸 같은 말이다. 2,1분수 이동기를 2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얘기고 요 단어가 나오면 성리학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둬야 돼요. 자 밑에 보면은 요까지는 너무 심하라고 날 필요 없습니다. 빈칸 따로 안 들어와서 기의 정편통색 바르고 통하는 것 혹은 치우치고 막힌 것이라고 합니다. 정편통색은. 그리고 청탁수 박에 따라 사람 사물과 군자 범인이 구별돼. 자 바르고 통하는 것은 인간이 되고 기의 운행 중에 바르고 통하는 것은 인간이 되고 막히고 폐쇄적인 것은 사물이 된 겁니다. 치우치고 막힌 건 사물이 됐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맑고 순수한 것은 성인이 되고 청수. 그 다음에 탁하고 난잡한 것, 박한 것은 범인이 된다. 일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성인이건 일반인이건 본성은 다 뭐예요? 본성은 2는 다 뭐야? 사덕이잖아. 당연히 태어날 때 순성 무학하게 태어난 거야. 근데 기의 막히고 뚫리고 탁하고 맑고 순수하고 그런 거 차이 때문에 누구는 성인이 되고 누군가는 이제 시정잡배가 되는 거죠. 유학에서 되게 신문제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지 않니? 되게 엄청. 그리고 이걸 누가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돼?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자의 학문이 되겠죠. 유학은. 성리학 때부터 그게 더 심해져요. 원래 유학 때부터 기본이 깔려있는 논리인데 이 이론이 들어서면서 상놈하고 양반이 훨씬 더 구분이 될 겁니다. 뒤로 넘어간다. 이거 잠깐 빼뜨렸네. 그래서 15페이지에 벌써 맞췄어. 벌써 맞췄네. 5분 있다 합니다. 신나서 더 들다가 과거에 나 과거 시험 보라. 자 뒤에 보면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잠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 기 개념이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냐면 중국에서 마찬가지고 조선시대에 더 심하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는 그러니까 조선은. 그래서 이는 군주, 양반, 중화 뭐 이런 개념이야. 이가 군주고 기는 신하고 그 다음에 이가 양반이면 기는 상놈이고 그 다음에 이가 중하면 기는 오랑캐인 거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때 그 명나라 청나라 막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서인이 무슨 인조반정 일으켰잖아. 서인이 왜 인조반정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 말고 그 예속 논쟁 같은 거. 예속 논쟁 할 때 서인들은 뭐 얘기했냐면 서인들은 그
군주가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숙종의 아들내미가 현종인데 얘가 숙종이었고 효종 아들내미가 현종이에요. 근데 효종이 둘째 아들내미였어. 둘째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얘는 장자가 아니라서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의붓 엄마거든요. 아들이 죽었을 때 장남이 죽으면 원래 3년상 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으면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돼. 근데 서인들은 신하가 좀 더 강한 입장이지. 서인들은 이 후손이라 가지고 이 기론입니다. 주기론이야. 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시한다고. 그래서 얘는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되고 남인이 이황 계열이에요. 남인이 이황 학통을 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군주권에 가까워. 그래서 여기는 3년 입잖아. 이게 예속 논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 기론이 영향을 끼친다고. 그리고 이게 남자가 이면 여자는 기고, 적자가 이면 서자는 기고, 장남이 이면 차남은 기고, 뭐 이런 식으로 신문제 질서가 더 공고해져요. 성리학. 성리학 때부터는 유교가 원래 좀 차별의 학문이긴 하거든. 근데 성리학 때부터는 그게 더 심하게 이어질 거예요. 이게 이 기론에서 비롯된 건데, 이 기론에서. 여러분 뭐 참고로 알아보세요. 예성 문제는 안 나옵니다. 조선시대 역사 시험에 나와요. 역사 시험에 예성 문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요까지 본 게 이기론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성리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파트가 심성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성론. 요 심은 마음입니다. 이 성은 본성이야. 본성은 아까 뭐라고? 성리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본성을 이로 보는 학문이야. 성증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 5번에는 심통성정이라고 해요. 심통성정. 자 성정이라는 거는 심이 성과 정을 다 통하고 주제하고 뭐 포괄하고 이런 개념이란 얘기야. 그러면 성과 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성과 정은 아래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성즉리라고 했잖아. 성리학은 뭐의 학문이다? 이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이라고 보는 학문이에요. 아까 이 기론이었잖아. 인간의 본성은 뭐 어느 쪽이라고? 기가 아니라 이라.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그래서 인간의 이는 예지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중에 본성이 이치 그 자체다. 그래서 심은 성이 아닙니다. 봐봐. 심은 성리학에서는 두 개로 나누거든요. 성과 정으로 나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이거라. 그래서 정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본성이 외부 사물과 접촉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이에요. 괜찮죠? 근데 나중에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볼 거냐면 양명학은 심증리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심이나 성이나 이나 같아요. 그냥 굳이 성하고 정을 따로 구분해서 심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심이 곧 성이 곧 정이 곧 이야. 근데 성리학에서는 정은 이가 아닙니다. 괜찮지? 심도 이가 아니야. 뭐만 이야? 성만 이야. 구분해야 돼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둘로 나눴잖아. 이게 이라고 이게. 점점 더 어려질 거야. 점점 더 어려질 거야. 잘 따라오세요 여기. 그래서 성증리의 학문이다.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이것만 입니다. 이것만. 나중에 양명학이랑 비교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놨어. 그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요 함자 낼거 있는 사람? 까지만 하고. 자,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눠졌습니다. 7번을 성이라고 적어줘요. 성. 7번은 성. 어떤 게 성이냐면 미발심이라고 돼 있죠. 미발심. 발이라는 거는 발현되다는 뜻입니다. 미는 아닐 미자야. 그래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이 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타고난 마음이잖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이 본성이라고. 그렇죠? 본성은 발현됐어 안 됐어? 겉으로 드러났어 안 됐어? 안 났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 본성이 외부 사물과 접촉해가지고 어떤 밖으로 드러난 감정 같은 개념이 정이야. 감정할 때 그 정자입니다. 요거는 본성, 성은 본성, 정은 감정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괜찮니? 이는 뭐라고? 성리학에서는
이거만 해요. 본성만. 자, 그래서 성은 미발심, 아직 발현되지 않은 마음 보입니까? 발현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밑에 보면 11번도 먼저 보라. 11번이 정인데, 11번이 정인데 거기는 기발심이라고 되어 있죠. 기는 이미 기자를 써요. 기성세대 할 때 그 기자입니다. 기성세대 뜻이 뭐예요? 이미 성인이 된 세대야. 기성세대.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야. 기성품. 그래서 이미 기자, 이미 발현된 마음, 기발심. 기발심. 밖으로 발현된 마음이라고 이미.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안 어렵거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자, 다 심이에요. 다 심인데 두 개로 나눠가지고 타고난 본성이 있고, 그죠? 타고난 본성이 있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외부 사물과 접촉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있는 거야. 근데 성리학의 기본 전제가 뭐였어? 모든 세상 만물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이 기론이랬잖아. 모든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성과 정, 심을 성과 정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성과 정을 각각 이와 기로 나눕니다. 여기 그래서 4개 나누면 돼요. 안 나누죠? 자, 맹자는 어디까지만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인간이 타고난 본성 뭐야? 타고난 순선한 마음을 뭐라 그래요? 사? 단입니까? 덕입니까? 여기는 사덕이야. 여기 사덕. 앞에는 사덕이고 인의 예지가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근데 그게 뭘 보면, 어떤 단서를 보면은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본성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사단을 보면 알 수 있지. 실마리 단자, 단서 단자잖아.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 마음이지, 감정이잖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잖아. 이거를 보면은 이거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외부 사물과 접촉하면 성이 정이 되거든. 외부 사물과 접촉했을 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을 드러나는 거 보면 아, 인간의 본성이 인의 예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맹자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끝났어요. 여기서. 근데 거기다 굳이 세상을 이 기론으로 쪼개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덧붙인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개념이 없어. 인위적으로 얘가 만든 거고. 자, 맹자가 사단은 사덕의 단서로서 순선무악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 그리고 사단과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 현실적인 감정을, 이게 기질이랬잖아요. 기질.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감정. 사단은 무조건 순선한 마음이거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게 불인지심이었잖아. 내가 막을 수 없는 착한 마음이야, 사단은. 근데 거기와 대비해서 실정이라고 현실적인 마음을 언급한 게 있어요. 요까지 딱 맹자가 얘기했다. 근데 이거를 사단하고 대비되는 의미로 기적인 개념으로 넣은 건 주자야. 괜찮니? 그래서 칠정이라는 개념은 주자 때부터 좀 사단과 대비되는 대등한 위상을 가진 어떤 개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채우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맹자는 이까지만 얘기했잖아. 이적인 것만 얘기했다고. 맹자는 성선설이니까 본성만 집중해서 얘기했다고. 근데 주자가 굳이 그 현실 세계관이 좀 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기론을 도입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 기론 개념은 주자가 도입했다고. 그래서 이 본성도 마음은 본성과 정으로 이렇게 사덕과 사단적인 개념을, 이적인 개념을, 기적인 개념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었다고, 주자가. 근데 딱 사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맹자가 얘기한 게 있어. 칠정이라고. 여기는 희, 노, 에, 구, 에, 오 여기거든요. 희는 기쁨입니다. 노는 성냄이야. 성냄 같은 게 순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현실적인 마음이잖아. 에는 사랑, 그 다음에 구는 두려움, 그 다음에 에는 슬픔, 오는 그 증오할 때 그 오자입니다. 증오함, 그 다음에 욕은 욕망, 욕구 같은 걸 뜻하는 거야. 현실적인 감정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성이라는 어떤 개념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가 만들었어요. 얘는 주자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성을, 사덕을 주자가 지칭하기로 본연지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본연지성. 인간이 타고난 성이야. 괜찮죠? 안 괜찮니? 여기
조금 거기가 있는데 원래 여기 좀 애들이 힘들어하거든. 이거 조금 넘어가면 돼. 근데 개념적으로 안 어렵잖아. 사덕 사단은 누가 얘기했어? 맹자가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 기로 나눠가지고 여기랑 대비되는 어떤 개념을 넣고 싶은 거라고. 누가 주자가 이기론 성리학 만들면서 이기론이라는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격상시켰으니까. 다시 뭐라고? 응. 아니 맹자는 딱 이까지 얘기했지. 사덕하고 사단하고 얘기했지. 어. 7정도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감정으로 막 얘기하는 개념 아니야. 그냥 사단이 있고 7정이 있고 이거는 현실적인 감정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얘가 이고 얘가 기라고 얘네 두 개를 대비되는 감정으로 딱 세팅을 한 거는 주자라. 괜찮니? 그래서 이전까지는 7정이 이렇게 현실적인 감정이잖아. 맹자 시기까지는 그렇게 주요한 철학적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감정, 기적인 감정으로 사단과 대비되는 주요 성리학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거는 요 그 주자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요 본연지성과 대비되는 어떤 개념을 지가 새로 만들어. 이거를 기질지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 개념적으로 조금 애매한 문제가 발생해. 이 애매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황 이가 싸워요. 자, 성은 본성이잖아.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어디다 그랬어요? 순선무악하다 그랬어. 왜냐면 맹자는 지금 순자는 제껴요. 다 순자 개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순자는 법가사상 막 몰락하면서, 자, 주자는 1500년에 죽은 맹자 사상을 그대로 부활시키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면 기적인 개념이 들어가더라도 성은 무조건 순선무악해야 돼. 모순이지. 성은 순선무악한 건데 기는 가성가악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도 기질지성도 성이면은 가성가악하면 안 돼. 그래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끼워 맞춰지냐면 기질지성은 어떤 존재냐면 본연지성이라는 게 있고 그게 현실의 기질과 만나서 본연지성을 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기질지성이야. 이렇게 설명돼요. 그러니까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황은 아까 뭐라 했어? 이의 순선함을 강조한다 그랬지. 이의 순선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본연지성이 따로 있고 기질지성이 따로 있다고 이황은 얘기를 할 거고, 이는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사단은 7정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고, 이 같은 경우는 7정이 사단을 포함해가지고 7정 포사단이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인 감정 중에 일부가 선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사단이라고 봐요. 그거는 이황 2 가서 합시다. 이황 2 가서. 여기까지 개념이 들어가고 있니? 괜찮니? 그래서 얘는 그냥 기가 아니야. 2 플러스 기의 개념입니다. 기질지성. 2 플러스 기. 자, 7번이 아까 성이었고 8번은 본연지성이라고 써도 돼요. 본연지성. 본연지성이 2입니다. 본연지성이 2. 그리고 이 본연지성이 뭐라고? 이느 예지를 뭐라 그랬어? 9번 이느 예지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덕이지. 사덕. 본연지성이 곧 사덕이야. 그게 곧 2입니다. 2. 그러니까 성의 2인 거지. 성의 2. 그리고 요거 반대 이 본연지성이 대비되는 의미로 이와 결합된 기의 형태가, 기질의 형태가 기질지성이라고 부른다. 10번은 기질지성이라고 쓰세요. 기질에 부여된 본연지성입니다. 현실 세계에 들어온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에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1번은 정이라고 적고 감정이었죠. 이 감정이 이 사덕이 현실 세계, 외부 세계에 접촉해서 드러난 감정이 뭐라고?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뭐였습니까, 채원아? 측은지심. 아니, 불인지심이 사단이잖아. 불인지심 안에 즉수사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측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4가지가 사단이다. 이게 정의이에요. 정의. 자, 사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단은 정이다. 성이 아닙니다. 이의 발현이야. 외부 상류가 만나서 접촉한 거지. 그래서 이미 발현돼서 기발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의 발현이 사단입니다.
이 그 자체가 아니야. 얘는 이의 발현인데 이의 발현. 얘는 이고 이가 발현돼서 겉으로 드러난 게 사단이라고. 네. 자, 그래서 이의 발현인 사단은 뭐다? 13번 측은지심. 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맹수를 빡세게 봐야 돼. 계속 뒤에 나온단 말이야. 이왕 내가 주자를 이렇게 어렵게 사실은 조금 내용을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많이 가르치는 이유가 이거를 대충 배우잖아. 그럼 이왕 이때 더 고생해요. 앞에 개념을 다시 타고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왕 이것까지 끌어서 내가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 이해하기 더 쉬울 거예요. 가르쳐 봤어. 나도 작년에도 가르쳐 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13번 측은지심, 14번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까지다. 16번까지. 앞에서 다 했잖아. 맹자를 빡세게 공부하면 여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많니? 17번이 7정입니다. 7정. 17번 기의 발현이죠. 기의 발현. 요 기질지성이 현실에 드러난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는 요 단어 다 외워둬라. 여기까지 다 나와야 된다. 히, 노, 에, 우, 에, 오, 욕, 이고 이 한자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한자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희가 기쁨이고 노가 성냄이고 구가 두려움이고 애가 사랑이고 애가 슬픔이고 오가 증오함이고 욕이 욕구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선지에 실제 선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 이게 뭐 본성이 뭐 성이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성이 아닙니다. 정이잖아요, 애초에. 기질지성의 발현이에요, 기질지성의 발현. 그래서 사단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사단은 많이 해서 알아야 돼. 근데 7정도 구체적인 감정이 다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고 기쁨이다, 성냄이다, 슬픔이다, 두려움이다, 욕구다, 미움이다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7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가지고 희노, 애구, 애호욕을 옆에 거랑 같이 외웁니다. 이거는 기쁜 감정, 기쁠 이자야. 이거는 성내는 감정, 성내는 로자입니다. 원래 여기를 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거. 잘 따라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왜 이황 이가 나중에 싸울 거냐면 계속 맹자 얘기 가지고 내 말이 맞니 이황 이가 싸우거든. 근데 여기가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주자가 얘기한 거다. 둘 다 주자가 얘기를 했다. 자,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이거는 본연지성이죠. 본연지성은 사덕은 오직 이지. 이만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그냥 기가 아니라 왜냐면 성은 이가 들어가야지. 이것도 성이잖아. 기질지성은 성이잖아. 성은 순서 뭐학해야 돼. 성은 무조건 이어야만 해. 그래서 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질지성은. 그래서 기가 들어간 이가 기질지성이다. 자,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주자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단은 이의 발현이고 사단은 이의 발현이고 7정은 기의 발현이다라고만 얘기했어. 뭐가 문제입니까? 기질지성의 발현이 맞아요? 얘는 2 플러스 얘는 기의 발현이잖아. 7정은 기의 발현이잖아. 근데 기질지성은 본연지성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맞거든. 근데 얘가 그대로 발현된 거야. 근데 얘는 2 플러스 기잖아. 근데 얘는 그냥 기의 발현이라고 2 플러스 기의 발현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왕 이가 싸워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사실은 주자가 이렇게까지 빡세게 개념 정리를 안 해놓은 거야. 그냥 얘는 얘랑 대비되는 개념이고 성이니까 이가 들어가야겠네. 얘는 이의 발현이고 얘는 기의 발현이겠네. 근데 이와 기라고 해놓고 기질위성을 그냥 이거의 발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개념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거라 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념을 깊게 타고 들어가면 그거를 이왕일 때 한번 자세하게 더 볼게요. 기억해놔라. 이런 개념 때문에 싸운 거다라고. 뒤로 넘어갑니다. 성리학이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17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유학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수양론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수양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우리가 이와 기로 아니고 본성을 뭐 닦아야지. 본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순자는 이거를 교화한다라고 했죠. 본성을 교화한다. 그다음에 맹자나 공자는 뭐 수기 아닌 수기치인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런 단어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항상 수양론의 유교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로 안 흐르고 가선가악한 게 막 욕구가 방탕하게 추구돼서 사욕이나 인욕으로 흐르지 않고 요 본성 쪽으로 찾아갈 것인가. 얘는 가선가악하니까 악을 흐를 수 있지. 그거를 잘 가다듬어가지고 성인군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유학의 역할이란 말이야. 성리학의 수양론을 마지막 파트로 배웁니다. 여기도 분량이 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18쪽에 17쪽이네. 17쪽에 1번, 2번 경과 성이라고 써주세요. 경과 성. 자 경은 경은 경건할까 경자예요. 요게 진실로 구자거든요. 아래쪽은 개고 개가 귀를 찡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개가 요 밑에가 개거든요. 개를 나타내는 글자고 풀초자인데 풀초자는 그냥 상형자고 풀이라는 뜻은 없고 개가 귀를 세우고 있는 글자야. 이게 다 긴장해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이게 집중해 있는 상태거든요. 진실로 구자란 뜻이야. 근데 진실로 이거는 회초리입니다. 회초리. 진실로 막 계속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공경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경입니다. 내면을 계속 후려쳐서 자신을 다잡는 그런 상태, 정신적 긴장 상태를 이해가니? 이게 뭐랑 비슷한 개념이면 사실은 불교의 참선이랑 나중에 아직 불교인을 안 배웠는데 불교에 그 개정해라고 세 가지 수행 방법이 나오거든. 그 중에서 정이라는 게 참선의 방법이에요. 글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참선해서 깨달은 방법도 있거든. 근데 당연히 주자 때쯤 되면 불교 교리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불교의 참선 개념을 차용해서 수양론의 방법으로 쓰는 건데 유교니까 참선이라는 단어를 못 쓸 거 아니야. 그 참선의 개념으로 다른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게 경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자 이게 왜 정으로 드러나? 성이 왜 정으로 드러나게 돼요? 본성은 순성무학하잖아. 이 성을 지키는 게 성리학의 목적인데 이게 좋게 드러나면 사단인데 7점으로 사실은 기질 때문에 7점으로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막으려면 이 외부 사물을 차단하고 내 내면에만 내 본성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그게 경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상태예요. 쉽게 보면. 해가지고 내 타고난 인의 예지의 이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깊이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도덕적 내면의 긴장 상태를 뜻해요. 그게 경이다. 경건함이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그리고 밑에 성은 성실할 때 성자인데 이렇게 쓰거든요. 충성할 때 성자입니다. 여기 앞에는 말씀 원자를 뜻하고요. 여기는 이룰 성자를 뜻해요. 무슨 뜻입니까? 충성 무슨 뜻이야? 충은 요 가운데 중심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마음이야. 딱 마음이 하나로 딱 중간이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그것만 딱 하는 상태예요. 그게 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한 거를 반드시 이루는 그런 상태예요. 충성. 내가 말한 걸 반드시 지키겠다. 내 마음이 가운데만 이렇게 딱 하나 집중해가지고. 이게 근심한자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근심한자인데 여기는 중심이 몇 개야? 그래서 데이트 이제 여자친구 이제 한 명은 이제 썸녀고 한 명은 여자친구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 근심한자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딱 하나에만 집중된 상태. 충. 그래서 요거는 성실한 상태야.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런 상태. 진실한 성 혹은 성실할 성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경의 상태가 계속 꾸준히 지속되는 상태를 성이라고 해요. 경을 내가 반복하잖아. 참선을 반복해가지고 딱 내면이 해탈에 이르고 막 열반에 이르고 이런 상태를 성이라고 합니다. 경을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경지입니다. 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안에 이를 경외하는 경을 경외하는 태도인데 좀 잘못됐네요. 이를 경외하는 태도로 바꾸세요. 경을은 지워야겠네요. 세계 안에 이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는 도덕적 긴장 상태. 내면 선지에 이렇게 나와. 왜? 1번이 경이고 여기 좀 못한데 이를 경외 여기는 그대로 돼 있구나. 이를 경외하는 태도 맞습니다. 그대로 있는 앞에. 17페이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외부 사물과 접촉 차단한 그런 상태예요. 참선 같은 상태입니다. 불교의 참선. 그리고 그 경을 계속 꾸준히 실천해가지고 성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신 안에 이에 충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습관화되는 경이 습관화되는 상태 같은 걸 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경을 수행을 해가지고 성의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나중에 이황은 경만 중시할 거고 이는 실천 철학이기 때문에 경을 꾸준히 실천해가지고 경과 성을 둘 다 강조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경의 실천 방법 이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 그 네 가지 3, 4, 5, 6을 통해 가지고 성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경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가. 자 3번에는 주일무적이라고 씁니다. 주일무적. 주일무적. 요거는 하나 일자고요. 요거는 주는 그 주인 주자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집중한 상태야. 주일이라는 거는. 적은 두루적자를 써요. 그래서 돌아다닐 적자고 두루적자인데 돌아다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에 집중해서 돌아다님이 없는 상태. 하나에만 딱 집중한 상태. 그게 경이죠 사실. 외부 사물을 딱 차단하고 스마트폰 제끼고 만화책 제끼고 내 공부 딱 교재에만 집중하는 상태잖아. 내면적 분석에 집중한 거. 그게 경인데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 다른 거에 신경 다 끄고 스마트폰 멀리하고 만화책 멀리하고 뭐 인스타 멀리하고 딱 교과서만 펴놓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주일무적이다. 앞으로 좀 어수선하면 내가 주일무적 할 건데 집중하는 뜻입니다. 윤사 수업할 때는 주일무적 가끔씩 하거든. 집중하는 뜻이야. 외우라고 한 거지. 그리고 정제엄숙이라고 적으세요. 4번은 정제엄숙입니다. 정제엄숙. 자, 엄숙한 상태예요. 옆에 보면은 저기 주일무적은 집중해라고 돼 있죠. 집중해. 근데 정제엄숙은 저 끝에 다리 꼬지 마라고 돼 있죠. 그냥 자세를 바로 하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맨날 공부하다가 처음에 턱 깨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쓰러지다가 나중에 잠들죠. 너네 항상 그러잖아. 그래서 애초에 턱을 개지를 말라고 턱을 빼고 수업을 들으라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다리 꼬지 마 여기 적어놓은 거. 턱 깨지 마 그런 걸 정제엄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유교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유교의 수양법으로. 자 그리고 상성성은 성자가 각성하다 할 때 성자입니다. 깨어있을 성자야.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라고 상성성이라고 씁니다. 상성성. 그래서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상성성 깨어있으라고 졸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신독입니다. 신독. 이 신자는 삼갈신자라고 써요. 삼갈신자. 독은 홀로 독자입니다. 그래서 홀라 있을 때도 삼간다고. 그러니까 그 제이스 콜라 가면은 자습 감독 쌤들이 있지. 그래서 딴짓을 좀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데 너네가 그 굳이 제이스 콜라를 신청 안 하고 굳이 스타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감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그래도 좀 느슨해지잖아. 딴짓도 조금 하고 커피도 좀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바람도 좀 15분 쐬다 들어가고 그런 상태. 근데 어떻게 하라고? 혼자 있을 때도 그 주변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런 거 삼가고 열심히 자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수양법은 그냥 빡세게 경전 공부하라는 얘기야. 저번에 그 얘기했지. 자, 사 덕이 인, 의, 예, 진데 시기가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인은 뭐 공자가 인을 되게 강조할 거고요. 맹자가 의를 강조하지. 인과 의를 강조했잖아. 그 다음에 순자가 예를 강조했지. 그리고 성리학은 지혜를 숭상하는 좀 그런 학문이야. 그래서 선지후행이라고 해요.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 근데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지금 위에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오랑캐들이잖아. 여기 막 그 남송 시기는 여기가 금나라 시기거든요. 그래서 금나라 그 여진족 오랑캐들이야. 얘네는 당연히 글 공부 못하지. 그래서 너네는 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정제, 엄숙, 상성성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는 이를 추구할 수 없어. 이는 쫓겨났지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를 강조하는 좀 학문이야, 성이야.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황은 경,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을 강조했어요. 이황 특징으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사실은 있잖아. 여기 성리학에서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성리학에서 그 수양론으로 경과 성 정도는 얘기하는데 뭐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은 이황이 이때 처음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을 그냥 거기서 가르치는 것보다 수양론으로 여기 같이 넣어서 가르치는 거야. 이게 더 편해요. 이게 애초에 맹자가 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냥 나중에 이거 있었지라고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황이. 그리고 이는 병과 성 그리고 교기질인데 교기질은 밑에 나온다. 교기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신독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기 나오는 경의 수양 방법들이
그 이황이 혹은 정약용 선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를 빡세게 알아놔야 이황이를 알기 쉽고 맹자를 빡세게 알아놔야 성리학 유명을 알 수 있다. 따라오고 있지? 괜찮지? 괜찮니? 좋아. 그리고 아래쪽에 7번에다가 존천리 7번에 존천리 거인육이라고 써요. 존천리 거인육입니다. 천리는 하늘의 이치야. 이 하늘의 이치가 그냥 이입니다. 이. 인간의 이는 뭐라고? 사덕이잖아. 이가 사덕이었죠. 이 성즉리잖아. 본성은 뭔데? 본성은 사덕이잖아요. 인이지. 그게 곧 이라고. 그래서 성즉리라서 성리학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존천리라는 거는 천리를 보존하라는 거는 사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치를 보존한다고. 천리를 보존한다. 도덕심 지키라는 얘기고. 이거를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자는 구방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구방심. 기억나지? 구방심 뜻이 뭐예요? 방이 놓을 방자였죠. 방송할 때 그 방자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다. 천리를 보존한다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맹자가 구방심, 과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약간 용어만 바꿔가지고 좀 더 그럴듯하게 정교하게 개념을 만든 거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거인욕은 그 인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인심은 아까 도심과 인심했지. 이와 기할 때. 도심은 순서 무학합니다. 인심은 가선 가학해요. 희, 노, 애구, 애오, 욕. 그러니까 성내는 마음 자체로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내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순선한 쪽에 가깝겠죠.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뭐랄까 좀 악하게 분노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정당하게 사기 쳐가지고 기분 좋다 막 이러면 악한 기쁨이죠. 근데 사기친 거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분노하는 거면 악한 분노잖아. 그래서 얘는 인심은 순선할 수도 있고 혹은 혹은 악하게 흐를 수도 있다고. 가선가악한 거야. 근데 이 인심이 인욕으로 흐르면은 이 욕구가 제대로 절제되지 못한 상태거든. 무절제한 욕구 추구는 인욕은 순악무선해요. 그래서 이 인욕은 무조건 나쁜 개념이야. 인심은 나쁜 개념 아닙니다. 인욕이 나쁜 개념이야. 그래서 인욕은 제거해야 돼. 제거한다. 인욕은 제거한다. 그거를 맹자는 뭐라 그랬었냐면 욕구는 적게 가져라. 과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욕을 제거해라거나 욕구를 무절제하게 추구하지 말라나 같은 말이야. 괜찮죠? 개념만 그냥 용어만 다르게 하는 거야. 근데 구방심 과욕이란 말이 나오면 맹자 선지를 골라야 되고요. 존천리 거인욕이 나오면 성리학 양명학 선지를 골라야 된다. 자, 7번 존천리 거인욕이었고 이거를 이는 뭐라 그랬냐면 거인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교기질이라고 표현했어요. 교기질. 8번에는 교기질이라고 써요. 기질이 뭐야? 기질지성을 뜻하는 겁니다. 5년지성 기질지성이 그 기질. 이와 기가 같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기 때문에 기질 때문에 이가 잘못 흐를 수 있는 개념이에요. 기질지성은. 그렇지. 그래서 뭘 바로잡아야 돼? 이는 어차피 순서가 무학하기 때문에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없어. 5년지성은 바로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뭘 바로잡아야 돼? 기를 바로잡아야 돼. 기를. 그래서 기질을 교정한다가 교기질이고 이게 그냥 거인욕이란 뜻이야. 인욕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기질을 교정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 맹자 때부터 쭉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쭉. 토시는 많이 다르지. 토시는 많이 다른데 본질적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거든. 근데 학자가 엄청 많죠. 자그마치 맹자 때부터니까 2500년대 학문이야. 2500년 되니까 얼마나 유학자들이 많겠니? 걔네마다 이거는 이게 해석이 좀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하면서 자기 의견을 계속 덧붙이는 거야. 그래서 맹자는 딱 요까지만 얘기했다, 요까지만 얘기했는데 기질이성이라는 개념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뒤에 이거 가지고 논쟁하게 만들잖아, 주장.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라서. 나중에 불교를 배우거든요. 불교 철학을 배울 건데 전 세계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갈수록 가장 어려워지냐면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면 가장 불교 철학이 어려워요. 성향도 마찬가지거든.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공맹순 넘어가지고 주자 양명왕 넘어가지고 이황이로만 가장 어려워져요.
역사가 오래되잖아. 계속 한마디씩 덧붙이는 거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거든. 반도성 자체가 변화가 잘 일어나기 힘든 지역이죠. 외부 침입에 조금 방어하기가 유리한 지역이야. 그래서 위에 만주골판은 다 넓게 뚫려 있어가지고 한족이 워낙 인구빨이 많으니까 다 흡수당했잖아. 근데 우리는 산이 많고 외부 침입에 약간 좀 그래도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아직 살아남은 거예요. 중국이 흡수 안 되고. 근데 그 대신에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잘 안 바뀌어가지고 고려 시대 내내 불교였죠. 500년 가 500년. 조선 시대 내내 성리학이잖아. 500년 가 500년. 그래서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고. 자, 7번부터 이 돈천리 거인욕을 위한 수양 방법이거든. 근데 봐봐. 양명학에서는 아까 성과 정을 따로 구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치가 따로 있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성리학에서는 그 양명학에서는 신증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본성을 따로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대로 아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게 곧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본성이 모든 사물에 의자의 본성이 있고 책상의 본성이 있고 문의 본성이 있고 뭐 보드마카의 본성이 있는 거야. 그 본성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이 본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해야 돼. 그래서 맨날 경성이라고 해서 주일, 무정, 뭐 상성성 이런 거 하면서 경전 연구하는 거잖아.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해. 그래야 나를 수양을 해가지고 수기치인, 수신제가 치구평천한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여기는 성증리니까. 그래서 내 내면을 알려면 내면 수양을 하면 되고요. 내면의 수양이 따로 있고 외부 사물에도 전부 다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양명학에서는 내 마음이 곧 이치이기 때문에 신증리라 가지고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없어. 의자는 이 의자가 된 거는 내가 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자인 거예요. 의자의 본성이 타고난 본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을 만들었어요. 왕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수인이 대나무의 본성이 있을 거 아니야. 성리학식으로 따지면 대나무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주일간 대나무만 노려보다가 기절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외부 사물에는 따로 본성이 없구나. 본성이란 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구나. 그럼 뭐만 하면 돼? 내면 수양만 하면 돼. 그래서 외부 수양이 따로 없어요. 양명학은. 근데 공부해야지. 성리학. 외부 사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면 수양 방법이 따로 있고 외부 수양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눠서 외웁니다. 양명학은 내면 수양만 나와요. 그 내외를 9번, 10번에 거경궁리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거경궁리. 경은 아까 봤습니다. 경에 거하는 상태가 거경이야. 경이 뭐였니? 무슨 상태랑 비슷하다고 그랬어? 불교의 무슨 상태? 삼성 비스무리한 상태랬죠. 외부 사물을 딱 차단하고 내 내면의 도덕성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경이었지. 그러니까 내면 수양이죠. 내부 도덕성에 집중하는 상태였잖아. 외부 사물을 차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에 머무는 상태가 거경이에요. 궁리는 이치를 궁극적으로 할 때 그 궁자거든. 다할 궁자입니다. 이치를 궁구히 하다 이치를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외부 사물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치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의자의 본성은 뭘까? 칠판의 본성은 뭘까? 화이트 마커, 보드 마커의 본성은 뭘까를 고민하는 게 궁리야. 그쵸? 얘는 모든 사물에 다 본성이 있어요. 성리학은 그렇고 양명학은 외부 사물에는 본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물에는 탐구는 없다고. 근데 얘는 내 내면에도 본성이 있고 외부 사물도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면 수양, 외부 수양 같이 간다고. 괜찮죠? 안 어렵다. 용어가 많아서 그래. 용어가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의 상태에 머물러 이치를 탐구한다. 내 외부. 그 경의 상태에 머무르는 걸 뭐라고 해야 11번에 존양성찰이라고 적습니다. 거경을 수행하는 방법. 존양성찰. 자, 무슨 뜻이냐면 좋은 양은 양심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성찰, 마음을 성찰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맹자가 뭐 얘기했니? 구방심, 가욕하고 하나 더 있었지. 본성 수양 방법이 하나 더 있었잖아. 뭐라 그랬어? 존심,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내 그 착한 마음씨, 타고난 마음씨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자연지심 그런 걸 내 본심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내 본성을 기른다는 얘기, 착한 본성을 기른다. 이거를 그냥 비슷한 얘기야. 내면 수양입니다. 이거를 그냥 다른 말로 존양성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존양성찰이 그러니까 존심 양성이 존양성찰이 된 거고 아까 구방심과 가욕이 존천리 고인욕이 된 거야. 내가 왜 맹자도 내가 조금 더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왜 많이 가르쳤냐면 이것 때문에 많이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왜 거경문리가 왜 나오고 정량성찰이 왜 나오고 존천리 고인욕이 왜 나오는가 그냥 맹자한 거 컨트롤 CV인데 컨트롤 CV 할 때 컨트롤 CV 버전 주자 이렇게 된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용어만 다릅니다. 용어만. 자 그리고 요거는 새로 나오는 거지. 왜 외부 사물 같은 거는 맹자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모든 그 이일 분수기 때문에 하나의 이치가 모든 사물에 나눠서 들어가 있잖아. 세상 전부의 이치가. 책상의 본성이 따로 있고 의자의 본성이 따로 있으니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는 방법을 경물치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맹자가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뭐 경물이라는 단어 자체도 맹자 때부터 나와. 근데 거기를 이렇게 외부 사물을 탐구한다는 의미를 넣은 게 주자 때부터 경물치지. 이 지는 지혜할 때 진짜고요. 경물은 이 격자가 가지치기 한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나무인데 나무가 각각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가다듬어져 있는 상태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 나무. 그래서 격식을 차린. 그러니까 그 나무가 정원수 같은 거 보면은 정원에 막 나 있는 거 보면 되게 가지치기 잘 돼가지고 동그랗게 모양 이쁘게 돼 있지. 그럼 격식을 차린 그런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물이라는 거를 이 막 가지치기 하려면은 사물을 되게 가까이서 보면서 궁구하다 뭐 이렇게 격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격을 궁구하다, 탐구하다는 뜻으로 쓰여요. 끝까지 탐구한다는 의미로 격이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격을 궁구하다라고 해석한 경물치지야. 근데 똑같은 경물치지거든. 왜냐면 경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맹자 때부터 나왔다 그랬지. 근데 나중에 그 양명학의 경물은 뭐라 하냐면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까 가지치기 한 나무를 했잖아. 나무를 이렇게 삐어져 나온 나무 이런 거 잘라내는 거. 그거를 그 나무를 탐구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격을. 근데 양명학에서는 따로 막 이렇게 외부 사물 탐구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외부 사물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거를 경물치지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리학에서는 경물치지의 뜻이 외부 사물 탐구야. 근데 양명학에서는 내 마음의 수양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외부 사물은 없다 그랬지. 외부에는 본성이 없어요. 양명학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다. 바로잡다 혹은 궁구하다라는 단어가 선지로 나옵니다.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선지를 안 봤는데 선지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괜찮지? 자, 경물치지고 경물을 사물을 궁구하여 사물을 궁구한다가 경물이야. 근데 지혜를 이른다는 얘기야. 이를 치자 있습니다. 여기 이를 치자. 지혜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지극한 곳에 이른다. 지혜에 이른다. 경물치지 사물을 궁구하여 암을 극진히한다. 이거는 외부 사물 탐구. 내부 사물 탐구는 뭐였어 아까? 존양성찰이고 그거를 같이 표현한 걸 거경이 내부 사물, 내부 수양, 궁리가 외부 사물 탐구. 이게 경물치지고 이게 존양성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13번에 지행병진이라고 썼어요. 지행병진. 자 아까 성리학이 지혜를 되게 중시하는 학문이라 했습니다. 공부, 경전 공부 이런 거 중시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아예 행동적인 거, 실천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제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실천 철학이긴 해요. 원래 유교가 실천 철학이었죠. 실천 철학이기 때문에 이기 이런 거 세계관에 대한 막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부재했던 거잖아. 그래서 맹자의 실천 철학적인 개념도 계승은 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는 행동을 하라 그래. 단지 제대로 모르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지행, 병진이라 그래. 그래서 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행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행을 무시한다는 틀린 선지입니다. 단지 선지후행하고 선지후행. 저기 14번이 선지후행. 우선도로 따지면 지가 먼저고 행은 나중이야. 근데
이거 맞는 선지다. 맞는 선지. 선지후행은 애들이 성리학에서 지혜가 중요해서 선지후행 아는데 중행경지입니다. 중행경지. 중하기로 따지면 행동이 더 무거운 거고 지혜는 더 가벼운 거야. 중요성을 우선도를 따지면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이고 먼저 하는 게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지행병진입니다. 근데 뭐의 차이냐면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이거든. 지행병진이랑 지행합일이 비슷한 개념이야.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병진이잖아. 한쪽 발 가고 한쪽 발 가고 나란히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와 행은 분리돼 있어요. 근데 지행합일은 애초에 양명학에서는 따로 그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성리학 선지 먼저 잠깐 봅시다. 뒤에 넘어가서 양명학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저 23페이지로 가면 돼. 23페이지 지우 23페이지. 성리학에서는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실천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지. 중행경지였다. 중행경지.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지혜가 더 중요해. 이거 실제 마더턴에 나온 거야. 이거 20년 3월 학평입니다. 20년 3월 학평에 이런 선지가 나온다고. 지행병진이야. 지행병진.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성리학에서. 자, 미나야. 자, 성리학에서는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라고 봅니까? 이건 넘어가자. 이거 양명학 개념이라 가지고 조금 뒤에 해야 되고 나중에 한번 봅니다. 자, 미나야 3번. 성리학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까? 맞니?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를 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념을 뭐가 이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의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기질이라고 표현해요. 교기질. 이거를 성리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거인욕이라고 표현했죠. 거인욕. 인욕을 제거한다는 게 기질을 바로잡는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로서 마음을 실현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본다. 이것도 양명학이에요. 도덕 원리로서 마음을 실현하는 개념이 아니고 외부 사물 탐구가 경물이야. 그러니까 성리학, 양명학 같이 나오는 원래 문제가 같이 나와요. 성리학, 양명학. 힘들지만 양명학을 보고 봅시다. 양명학.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맥락이 달라. 여기서 심을 성과 정으로 구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양명학입니다. 몇 분까지지? 종 쳤다고? 5분 있다 합니다. 5분 있다. 양명하고 문제는 성리학만 나오진 않아요. 성리학하고 양명학을 비교하는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양명학이 훨씬 간단해. 성리학보다는. 성리학처럼 이렇게 막 뭐 심과 성과 정을 나누고 심을 그다음에 이와 기 해가지고 뭐 사단 실정인 기지선의 본연이선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막 얘기했잖아. 대나무의 본성을 구하려다가 대나무에서 본성을 못 찾고 기절했다고. 외부 사물에는 성이 없어. 그 성을 만드는 건 다 뭐야? 인간의 마음이야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성을 되게 후려를 쳐서 이게 훨씬 쉬워. 아까 원래는 심은 뭘로 나눴습니까? 성과 정으로 나눴죠. 그다음에 이 성이 정으로 가는데 이적인 부분이 뭐라고? 성의? 이게 사덕이고 본연지성이었지. 기적인 부분이 뭐야? 기질지성이었잖아. 이 사덕이 발현된 거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발현된 형태가 사단이고 이 기질지성이 발현된 형태가 칠정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명학에서. 외부 사물이 따로 막 성, 정 이런 거 없으니까 뭐가 있는 거야?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 같은 거는 따로 언급을 안 하고요. 정 같은 건 언급을 안 하고 인간 본성이 곧 마음이 곧 인간 본성이고 이게 곧 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성이 심 즉 리인데 성이 곧 심이고 심이 곧 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성이 성 즉 리라는 말은 양명학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잘 안 써서 그렇지. 왜냐하면 본성이 곧 심이니까. 근데 심즉리라는 말은 양명학에서는 쓸 수 있다. 왜냐면은 원래 성리학에서 본성은 어디 있었어요? 성에만 있지. 성즉리 하면 성리학이잖아. 근데 심이라 그러면 성과 정을 다 포함한 거잖아. 근데 정은 성의 발현이지 이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래서 심은 이가 되면 안 돼. 근데 양명학은 심이 곧 이고 심증리니까 성이 곧 이고 이게 곧 천리고 이게 곧 양지고 다 똑같은 개념으로 나올 거예요. 자 1번에 심증리라고 쓰죠. 1번. 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번 심증리. 자 마음이 곧 이치고 이치가 곧 본성입니다. 심은 이는 성이야. 그래서 옆에 보면 성리학은 심증리라 가지고 본성은 이치는 맞지 성증리니까. 근데 뭐랑은 다르다고? 심이랑은 다르다. 마음은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이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리학에는 뭐 이렇게 성이고 정이고 이고 기고 이런 거 나누는 거 없어. 그냥 이게 다 그냥 심이야. 본성이가 본성이 곧 이고 이가 곧 그 뭐 사덕이고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외무리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라. 심외무리 심외무물이라고.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어. 심외무리. 그리고 마음 바깥에는 뭐도 없냐면 물체 그 자체도 없습니다. 자 꽃이 피어 있는 거는 왜 저기 꽃이 피어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거기 꽃이 피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그 꽃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지. 내가 그 꽃을 인식을 안 하잖아. 꽃이 피어 있는지 아닌지가 의미가 없어. 이해가니?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양명학적 마인드에서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다할 때, 그래서 격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마음이 가다에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가 여기선 격으로 해석해요. 경무를 할 때 그 격이. 그래서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니까. 심증리겠죠. 심증리.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는데 이거 뭘 까는 거냐면 성리학을 까는 거예요. 성리학은 외부 사물을 알기 위해 뭐하라 그래? 경물치지하라 그러지. 궁리하라 그러잖아. 경물치지. 요 경물치지는 외부 사물 상고했잖아. 성리학에서는. 근데 외부에는 본성 물체조차 없다고. 외부 사물에 본성은 당연히 없고 물체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네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충성이 뭔지 연구하려고 왕한테 충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아니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행위 자체가 그냥 효지. 부모님한테 효도를 뭔지를 묻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효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너네는 효도라는 거는 공부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해야잖아. 그냥 효도하는 게 효야. 라는 게 양명하겠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임금에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성리학 비판하는 겁니다. 성리학. 명나라 시기는 애초에 그 중원 통일해가지고 이 기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시기야. 한족이 다 중원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오랑캐가 저 중원 땅에 없어요. 그 구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명나라 시기쯤 되면 상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상인 계층이 되게 사회 주도세로 성장한단 말이야. 걔네가 막 성리학 이런 거 막 경전 공부하는 거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지. 그래서 이런 거 다 날라가는 겁니다. 딱 1절 좋잖아. 내가 행동만 하면 그게 아는 거네. 너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개념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상인 계층이 좋아하겠죠. 나도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을 언제부터 나왔어? 양지라는 개념을 누가 처음 얘기했습니까? 양지. 양지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맹자 때 양지 양릉하면서 나왔어. 근데 이 양지 뜻이 뭐였어? 양지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훈아 기억나니? 양지를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양지였습니까? 맹자가 말한 양지는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이야. 내가 타고나기를 도덕적인 게 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누가 좋아하겠어? 양론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성리학에서 뭐라 그래? 너가 선한 게 뭔지를 알려면 선한 게 뭔지를 탐구해야 돼. 그래서 경전 공부 맨날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와 딱 양명학 입맛에 굉장히 맞는 얘기를 주자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주자가 그게 뭐냐 맹자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주자가 아니라 이미 그 맹자가 한 얘기가 있네. 양지라고. 그래서 양지가 심이고 이게 곧 이치야. 이게 곧 성입니다. 이 양지라는 개념이 맹자 때까지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어. 그냥 성선설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나오는 개념이었거든. 이 양지를 이치의 영역, 성의 영역, 심의 영역까지 격상시키는 게 양명학입니다. 왜? 너무 자기 개념을 설명하기 좋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냥 지행합일이라며 그냥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도덕적인 마음이 있다는데 맹자가 얘기했대 그거를. 그러니까 오 좋아 이거 채택 해가지고 양지 계속 양지 거릴 거예요.
3번이 양지고 하늘이 부여한 성 본성입니다. 4번의 본성이라고 썼고. 그리고 5번 마음의 본체 천리 본성 심 성 리 이 개념으로 양지를 봅니다. 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타고난 도덕 판단 능력이거든요. 너무 양명하게 끝나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와 유사한 개념이냐면 도덕 판단 능력이라 그랬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맹자는 요거랑 매치시키진 않았어. 근데 4단 중에 비슷한 개념이 있지. 12지심이라고. 맞죠? 12지심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12지심이었잖아. 내가 악을 보면 나도 이게 나쁜 거야. 이거 좋은 도덕적인 행동을 보면 저게 좋은 행동이라는 거를 내가 억누르기 힘든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지. 그 마음을. 그 11지심이 양지로 보는 건 또 양명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명학만 얘기. 그러니까 양지 개념에 붙일 수 있는 개념은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12지심이고 그리고 이건 뒤에 정약용 때 나올 겁니다. 정약용이 좋은 것, 선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 타고난 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걸 영지의 기호라 그래요. 정약용은 성기호설이거든요. 조금 이따 볼 건데 그 영지의 기호랑 양지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정약용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써요. 양지의 기호라는 영지의 기호라는 단어를. 그래서 양지는 본성이자 마음이자 이치다. 그리고 12지심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자, 그리고 수양론에 있어서는 그냥 맹자 거 그대로 나오는데 개념이 달라. 자, 똑같이 7번에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써요. 존천리 거인욕.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은 어디 들어가겠니? 개념이 여기 들어갑니다. 성리학 양명학 공통이야.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교기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기질 교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따로 뭐 기가 없지. 그래서 기질을 교정한다는 표현을 성리학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인욕을 제거하는 건 맞는데 그게 기질을 교정한다는 개념은 아니야. 기질을 교정한다는 거는 기질이 있어야지 성리학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근데 맹자의 구방심하고 과욕하고 비슷한 의미긴 해요. 내 타고난 본성이자 양지이자 내 심이자 그거를 보존한다고. 존천리. 그러면 인욕을 제거한다는 건 인욕은 원래 나쁜 거니까. 인욕을 뭐 이렇게 실정이 악으로 흐른 막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진 않더라도 그냥 나쁜 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래서 전천리의 고인욕을 위한 수양 방법인데 여기는 둘 다 8번 9번이 다 끝에 보면 뭐만 이게 내인 건 알지? 안내자인 건 알지? 이게 안내자인 건 알죠 여러분? 둘 다 8번 9번이 다 뭘로만 나오니? 다 내만 나오지. 저쪽에 보면 외면 수양이 없어. 왜? 외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심외무리? 심외무물이었잖아.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부는 수양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 내 마음만 수양하면 돼. 상인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치양지라고 적으세요. 치양지. 양지 되게 좋아하죠. 치양지. 치는 이를 치자를 써요. 양지를 지극하게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양지. 양지에 이른다. 타고난 도덕심이 양지를 발휘하면 이론학습이 없어도 성인이 될 수 있죠. 치는 이를 치자 혹은 일치하다 치자를 써요. 그래서 양지와 일치되는 삶 혹은 양지를 지극히 하는 삶. 그리고 9번에는 경물치지라고 씁니다. 경물치지. 자, 외부 사물이 없지?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성리학의 경물치지는 외부 사물 탐구예요. 모든 사물에 다 본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가 모든 사물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잖아요. 책상에 본성, 의자에 본성 다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의 아까 성리학에서 격은 성리학에서 격은 외워라. 여기는 궁구하다는 뜻이랬죠. 끝까지 탐구하다를 궁구하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외부 사물 탐구 끝까지 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궁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이거는 성리학. 양명학에서 이거를 바로잡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 격자는 그 가지치기한 나무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한 거. 그래서 가지치려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무를 보면서 막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게 궁구하다는 뜻이고, 혹은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바로잡다는 뜻은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니까 나무를 바로잡는 그런 개념인 거지. 근데 이 경물이라는 단어가 맹자가 쓴 글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언급을 안 해놨어. 경물 자체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래서 그거를 주자가 여기서의 격은 궁구하다는 뜻이고 맹자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사물을 외부 사물을 끝까지 탐구하는 뜻으로 이 경물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라고 경물치지를 썼는데 왕수인이 보기엔 양명학에서 보기엔 그게 아니라고. 그냥 당연히 바로잡다는 뜻이고 외부 사물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개념이에요. 경물치지는 바로잡다. 그 물이 외부 사물에 가 있는 내 마음이 곧 물입니다. 왜냐면 심 외에는 물이 없잖아. 그래서 물이라는 거는 그냥 물에 가 있는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을 바로잡는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외부 사물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잖아. 돈을 보면 유혹이 생겨가지고 훔치겠다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다. 돈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양명학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래서 경물치지인데 이 지는 그 경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바로잡아가지고 지혜에 이르는 개념이었죠. 근데 성리학에서는 그냥 그 지가 외부 사물 탐구가 지혜야. 지혜. 그게 지인데 여기에서의 지는 양지입니다. 양지. 타고난 도덕심이야. 그래서 타고난 도덕심에 이른다. 경물치지. 마음의 일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요 단어를 외웁니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나오기도 하거든. 성리학에서 격은 궁구하다 외워라. 성리학의 격은 뭐라고? 궁구하다야. 양명학에서의 격은 뭐라고? 바로잡다, 벌어졌다. 이 단어가 선지에도 나와요. 선지에도 바로잡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10번에는 지행합일. 지식 습득과 실천은 둘이 아닌 하나. 둘이 뭉쳐있죠. 그래서 지는 곧 행입니다. 아까 성리학에서는 지행 뭐라 그랬어요? 지행? 병진이야. 병진. 그래서 둘이 떨어져 있어요. 나란히 나아가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붙어있기 때문에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둘이 겹쳐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요 선지가 요 지는 행의 시작, 행은 지의 완성이라는 단어가 주로 양명학 키워드로 많이 나와요. 밑에는 알 필요 없습니다. 지의 진절 독실한 거, 진지하고 독실함이 행이고 행의 밝고 깨끗하고 정밀하게 살피는 면이 바로 지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단어가. 뒤로 넘어가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21페이지. 요거만 완벽하게 이해하잖아. 요거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앞에 나온 개념들을 그냥 정리한 건데요. 21페이지. 자, 1번 성리학의 심이네요. 사람한테는 정이 있고 사물한테는 정은 없습니다. 사물이 외부 사물을 만나가지고 뭔가 발현되는 본성이 없잖아. 그냥 외부 사물이 있는 거고 인간한테만 정이 있어. 감정이잖아. 감정. 사물의 감정이 어디 있니? 이 어떤 본성이 외부 사물하고 만나서 발현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부 사물은 성은 있지. 의자의 본성이 있고 책상의 본성이 있고 요 보드마카의 본성은 잘 쓰여지는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덕이 있는 보드마카예요. 본성에 충실한 거잖아. 근데 얘네가 외부 사물을 만난다 그래서 분노하고 성내고 아파하고 이러진 않잖아. 얘는 정은 없어. 자, 그래서 심에서 사람의 경우 성은 어떤 게 성이었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는 뭐였어? 사덕입니다. 사덕. 인의 예지지. 1번에 사덕. 그게 외부 사물을 만난 정. 사단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사덕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발현된 게 뭐라고? 어떤 감정. 정이 감정이잖아. 그게 사단이었죠. 이까지가 다 맹자한 얘기잖아. 사덕이 외부 사물을 만나가지고 이미 발현된 이발심이 되면서 사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론으로 알아야 되니까 사람은 성의 입장에서 기질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가 발현된 게 7정이다. 3번 7정이다. 자, 근데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성과 정을 구분 안 하고 이와 기를 구분 안 해. 그냥 심은 성은 입니다. 정은 따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심은 성은 이가 뭐냐면 그게 양지고 그게 12지심이야. 이거는 기랑은 다릅니다. 애초에 기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괜찮죠? 이게 잘 정리된 거야.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요 개념만 다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성리학에서는 사물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도 따로 그 사물만의 성이 있고 그 사물이 현실로 드러난 기질의 모습도 있어.
그러니까 잘 쓰여지는 게 본성이잖아. 그게 지금 실제로 이 그 기를 만나가지고 보드마카라는 형태로 나온 거지. 그래서 기질지성도 있고 본연지성도 있어. 성은 있는 거지. 근데 정은 없다고. 외부 사물과 만나서 얘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고. 자, 근데 양명학에서는 사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비어있죠. 무슨 개념이 아까 나왔니? 심외무리, 심외무물이라고 써주세요. 심외무리, 심외무물. 외부 사물조차 없어요. 외부 사물조차. 마음만 있는 거지. 마음. 그래서 외부 사물에는 본성이 없다는 것도 사실 양명의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자, 성리학 좀 내려가가지고 6번에 성리학에서는 천리가 이치가 천리거든요. 그냥 이가 천리야, 천리. 이는 뭐냐면 사덕이 입니다. 사덕. 사덕이고 인의 예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이잖아. 성이 곧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즉 분리예요. 아, 그리고 그 여기 성즉리할 때 이 성은 그냥 본연, 이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본연지가 빠져 있는 거야. 다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덩 얘기하는 겁니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7번에 양명학에서는 뭘 천리로 봤다 아까? 뭐가 이치고 뭐가 마음이고 뭐가 그 본성이었다? 양지입니다. 양지. 근데 양지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독심이었죠. 이것도 개념이 조금 확장됐는데 개념이 좀 확장돼가지고 맹자까지 양지는 판단 능력만 얘기했거든요. 판단 능력, 알 수 있는 능력. 근데 인간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양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냥 판단 능력만 얘기했거든, 맹자 때까지는. 근데 그 너무 좋은 붙여넣기 좋은 개념이다 보니까 의미를 계속 확대해가지고 이게 이치고 이게 덕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야. 성리학의 양지는 뭐냐면 원래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가 양지를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지.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모든 것은 거경 궁리를 통해서 외부 사물을 탐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잖아. 거경 혹은 내면의 경우에는 거경을 통해서, 외부의 것은 궁리를 통해서 노력해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명학에서처럼 그냥 타고났다고 해서 거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지라는 거. 원래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이건 내면 탐구니까 거경에 나가겠죠. 존양성찰 뭐 이런 거 해야 양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양법은 8번에 존양성찰이고 8번 존양성찰, 9번 거경궁리. 자, 거경이 존양성찰적 개념이었고 궁리가 경물치적 개념이었죠. 성리학에서는. 8번 존양성찰, 9번 거경궁리인데 이 궁리의 방법이 경물치지였잖아. 여기서는 경물치지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물을 탐구한다. 탐구에다가 궁구라고 써주세요. 11번 궁구하여. 끝까지 탐구한다. 궁극적으로 탐구한다를 궁구한다고. 사물을 궁구하여 알물 극진히 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성리학의 경물치지. 그래서 격을 궁구하다로 썼습니다. 근데 양명학의 경물치지는 뭐냐면 마음의 일을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고? 격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양명학에서 바로잡다. 그 사물에 다 있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경물이야. 그래서 마음의 일을 12번 바로잡아 이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궁구하다나 바로잡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게 경물치지입니다. 그래서 격을 바로잡다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건 수양법 공통이지. 존천리 거인료. 지와 행의 관계에서 14번은 성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와 행의 관계? 지행병진이었다. 지행병진. 14번은 지행병진. 나란히 간다. 그래서 선지후행 플러스 중행병진입니다. 무거운 건 더 뭐가 무겁고 행이 무거워, 지가 무거워. 행이 중요해요. 행이 무겁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야? 지가 먼저야. 먼저 공부를 하고 근데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면 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행하기 전에는 제대로 알고 행하라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양명에서는 내가 행동하는 게 곧 아는 거고 그냥 아는 거 자체를 행동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행합일입니다. 지는 행의 시작, 행은 지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그리고
요 공통선지로 나오거든. 이것도 좀 어려운 이게 양명함만 그렇다고 애들이 저 선지 착각하는데 둘이 공통선지로 정답으로 나옵니다.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했다. 성리학 맞아 틀려? 맞아. 지행 병진이잖아. 같이 나가라고. 같이 나간다는 거는 얘랑 보폭 맞춰서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치하라는 얘기야. 내가 제대로 알고 나서 반드시 행동을 하라 그랬죠. 지행 병진이니까. 지와 행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 둘 다 공통점으로 나온다. 다 배웠거든요. 성리학 양명함까지. 얘 선지를 한번 보자. 아까 못 본 것까지 다시 봅니다. 23페이지 2번 봅니다. 2번 지우야 아까 못한 거. 성리학에서는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라고 보다. 맞아 틀려?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내 마음의 본체. 틀려. 양지를 성으로 본 건 누굽니까? 양명학이잖아요. 양명학. 양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언급을 안 해요. 성리학에서는 중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해야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인데, 성리학에서는 양지는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지. 그래서 애초에 그 성리학에서 양지라는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지 않아. 그래서 뭐 양지를 하늘이 부여한 성, 내 마음의 본체, 심이자 성이자 그게 곧 양지라고 하는 건 양명학 입장이지. 그래서 X입니다. 3번 성리학에서는 성이 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리학에서 맞아요? 성리학 맞다 그랬지 아까 기질 바로잡는 거. 근데 그 양명학에서의 거인욕은 기질을 바로잡는 개념은 아니었죠. 자 4번 성리학에서는 도덕 원리로서 마음을 실현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본다. 맞니? 도덕 원리로서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경물입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건 뭐였어? 마음을 실현한다고 나와있는데 마음을 바로잡는 게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선지고요. 성리학에서는 개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성리학 양명학 공통점이에요. 예성학. 자, 5번 양지는 군자와 소인이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까? 맞아. 이거는 맹자 입장입니다. 사실 맹자 때부터 양지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지. 당연히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둘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성이자 심으로 보는 거는 양명학 입장이고, 성리학에서는 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를 제대로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밑에 똑같은 말입니다. 6번인데 성리학, 양명학 공통인데 사람은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알을 지니고 있다. 이게 뭐야? 배우지 않더라도 도덕적 알을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양지. 그러니까 이게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성리학에서도 양지 개념을 인정은 해? 인정은 하지. 맹자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게 맞아요. 6번도 옵니다. 6번도. 그러니까 5번이나 6번이나 다 똑같죠. 6번이랑 같은 말이잖아. 5번, 6번. 자, 7번. 그 정원이라 그랬나? 맞죠? 정원이 이름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정원이. 7번 봅니다. 성리학의 양명학 공통점인데 도덕적 알과 도덕적 실천이 아까 했죠. 일치되어야 되니? 일치되어야 돼요. 지행 병진, 지행 합일이니까 둘 다 일치를 강조하는 거고, 하나 더 하세요. 그래서 한 거잖아. 성리학 양명학 공통점인데 마음은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맞을까 아닐까? 이거 어려운 선지네요. 이거 어려운 선지다. 마음이 심이 선천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거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틀려. 마음이 곧 선천적인 하늘의 이치이다 그러면 틀린 선지입니다. 왜 틀려? 마음을 하늘의 이치로 보는 건 누굽니까? 양명학이죠. 심즉 리잖아. 하늘의 이치가 이예요. 이치잖아. 천리잖아. 천리가 곧 이야. 근데 마음을 리로 보는 거는 심은 심즉 리라고 보는 거는 양명학만 해당돼. 근데 이 심 안에 성리학은 뭐가 포함된다 그래? 성과 정이 포함된다 그러죠. 그래서 심통성정이라 그러죠. 근데 뭐가 이예요? 성리학에서는 성이 곧 이잖아. 맞죠? 보면 마음 안에 이치가 포함돼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마음 안에 이치가 포함돼 있는 건 맞아. 그건 맞지. 요 심 안에 성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로 나왔어. 이거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거. 왜냐면 애들이 그 심은 그러니까 그 심증리이기 때문에 심이 곧 천리라 그러면 그건 맞다고 보는데 성리학에서는 이거 아니라고 보통 배우니까. 근데
어떻게 꼬아서 낸 거냐면 포함하고 있다로 꼬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8번도 맞는 선지입니다. 20년 7월 합평이네요. 밑으로 양명학으로 갑니다. 자, 채원아 1번 제시문이고 양명학 맞는지 보세요. 자,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며 모든 사물에 두루 작용하고 이치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으면 마음과 이치는 하나로 간다. 만물이 생성될 때 이치를 풍부한 후에야 성이 생긴다. 개개의 사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치는 모두 천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이거 성리학, 양명학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에는 양명학 봐도 되거든? 앞에 나오는 거는. 봐봐.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면 모든 사물이 두루 작용한다. 이치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심증이지, 심증이지. 이까지만 하면 양명학인 걸로 애들이 막 빨리 풀면 양명하고 착각하고 틀린단 말이야. 뒤에 보세요, 뒤에. 만물이 생길 때 이치를 풍부받은 후에야 성이 생겨. 만물에 성이 있다고 보잖아. 양명은 만물에 성이 있습니까? 심의 물이 심의 물이지. 본성이 없어. 외부 사물에는 본성이 없다고. 내부 사물에 본성이 있다고 보면 성리학만 봅니다. 그리고 개개의 사물은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어. 각각이 전부 다 본성을 가지고 있네. 이를 가지고 있네. 개개의 사물들이. 그걸 탐구해서 알아야겠네. 그럼 각각의 사물들이 이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성리학 입장이죠. 그래서 양명학이 아니라 성리학인데 이거를 애들이 앞에 거만 보고 양명학으로 많이 골랐어요. 양명학 아닙니다. 성리학 선지야. 2번 예성아 한 번 더 하자. 양명학에서는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야. 왜 아닙니까? 성정이 없어. 성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정으로 나누는 건 성리학만 성정으로 나눴다. 그냥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이치였죠. 양명학에서는. 자, 성리학, 양명학 공통점이 있네. 미나야. 자, 성리학, 양명학 공통점 3번. 경물과 치지 모두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법이다. 맞니? 그치? 경물, 치지. 근데 경물, 치지를 해석하는 방향이 좀 달랐죠. 진기. 성리학에서는 경물, 치지를 뭐라고 해석했니? 뭐? 외부 사물 탐구. 격이 무슨 뜻이었니? 격이. 궁구하다. 그렇지. 양명에서 뭐라고 해석했니? 바로잡다. 외워야 된다. 바로잡다. 외부 사물에 가 있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거야. 왜냐면 외부 사물은 없으니까요. 그냥 그 사물의 어떤 사물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에 내 가 있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 개념이 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면수양이었죠. 근데 경물치지가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존천리하기 위한 수양 방법인 거 둘 다 공통이었죠. 그래서 공통선지로 맞아요. 3번도 맞고. 지윤아, 자, 요 표현은 그냥 내가 이제 쓰는 표현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B를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B를 공격한다는 뜻이야. B에 대한 A의 비판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칼 생각하세요. 칼 가지고 찌르니까 피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4번. 자,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맞을까 틀릴까?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성리학에서 양명학을 이렇게 깔 수 있나? 아니야. 왜 아닙니까? 설명해보세요. 아니야. 둘 다 사욕으로 가려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천리 고인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맹자 때부터 얘기했지. 이거 공자 때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사람은 뭐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천의 기품과 지혜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이 천의 기품이 뭡니까? 이게 천리예요. 천리. 이거는 순선무학한 거 사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기질이잖아. 지혜의 형상.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뭐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거에 이끌려가지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인욕 혹은 사욕은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욕심 그 자체는, 욕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 가선가락한 겁니다. 선한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건 선한 욕구잖아. 욕구 자체는 가선가락한 건데 이게 무절제하게 추구되면은 인욕은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인욕에 빠지는 거는 경계해야 되는데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는 둘 다 양지가 사욕에 가려져서 도덕심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지는 타고나는데 사욕 같은 것 때문에 양지가 흐려질 수 있지. 그래서 흐려지지 말라고 성리학에서 양면에서 둘 다 수련을 하라. 성리학은 외부 사물을 공부하라 그러고 양면에서 마음 수양하라. 둘 다 존천리 고인력 경물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가려질 수 있으니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비판하면 안 되잖아. 거지가 거지를 깔 수 없잖아. 그래서 동일한 거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고요. 예성아, 저 5번. 양명의 성리학을 비판하는데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됨을 강구한다. 양명학의 성리학을 이렇게 깔 수 있니? 네. 맞아요. 이거 설명해봐. 어려운 선지네. 천리를 사물에 실현하는 거. 이게 뭔 말이야? 천리가 뭐예요? 양명에서 천리를 뭐로 가냐? 양지. 내 양지를 그 사물에 닿아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물이 심의 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성리학은 저렇게 주장 안 하잖아. 양명학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비판할 수 있겠지. 양명하면 요 얘기를 하잖아.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에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천리인 양지가 그쪽에 가서 닿지 않으면은 걔는 본성이 없어라는 얘기지. 성리학에서는 내 마음이 닿지 않더라도 각 개별 사물들이 각각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그래서 탐구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어려운 선지인데 잘 풀었습니다. 요까지 그 성리학 양명학 끝낸 거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2왕 2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파트인데 그 전에 이제 성리학 양명학을 빡세게 공부를 하면 그걸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올리드 펼칩니다. 올리드 안 가져온 사람 10분 남아서 문제 한 4-5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칩니다. 갔다 오세요. 나머지는 올리드 가져온 사람 올리드 펼치세요. 제가 없는 사람 없니? 이거 보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니? 자,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서 47페이지에 아니구나. 48페이지에 48페이지 14번, 17번, 18번 20번 풀어보세요. 20번 주관식이한데 20번까지 풀어보세요. 14번 14, 17, 18, 20 4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4개 풀고 마칩니다. 14, 17, 18, 20 풀어보십시오. 몇 페이지면 48초, 49초. 이거 풀고 마십시오.